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실제 수업이 줄어들었고 또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강의는 모두 등교 강의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한 번,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 또 한 번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성이 하나 보여요. 이 성이 어딘 것 같으세요? 바로 후고구려의 수도였던 철원성을 지금 그래픽으로 복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후고구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학습지. 학습지는 현재 몇 번? 15번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여러분들 103쪽부터 107쪽까지 펴고 선생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연표를 봐야 돼요. 연표가 뭐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봐야 할 것은 해공왕 때서부터 경순왕 때까지 하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좀 잘 봐주기 바랍니다. 이 하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고요. 이때는 지금 그 앞에 보면 무열왕 보이세요? 무열왕 때 최초에 무슨 귀족이 왕이 됐죠? 진골 귀족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진골 귀족이 왕이 되어서 무열왕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계속 무열왕 후손들이 왕을 해왔다가 해공왕이 딱 죽고 나면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 함께 오늘 수업에서 알아볼 거예요. 자, 해공왕은 1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살, 어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왕권이 약하겠죠. 그리고 주변의 진골 귀족들은 호시탐탐 왕이 되기를 노리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나타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볼게요. 바로 96각간에 나 있는데요. 이 96각간은 서로 지지하는 왕 후보들을 내세워서 서로 싸운 것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사람은 김헌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헌창은 진골귀족 출신이에요. 진골귀족 출신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진골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골귀족이 왜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구나. 미리 알아두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고 다시 올게요. 대단한 난을 그렇죠. 선택한 김헌창은 그럼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난을 일으킬 때 지방에서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이 뭐 지방의 촌주 출신이거나 또는 농민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요새 우리 많이 얘기하는 이 금수저, 신라의 금수저 하면 바로 이 진골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었고 그 아버지 김주호는 이제 재상 가운데 가장 으뜸을 이제 상제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상제상을 지낸 뭐 신라 최고의 명문 가문이다. 조선시대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게 고려나 조선은 왕실을 상당히 이제 견제를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왕실에서 이렇게 정계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신라의 진골귀족은 정계도 진출할 수 있고 오히려 왕위 계승에 계속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가졌다 이런 그 위치에 있었는데 김헌창이라는 인물은 애장왕 때는 집사부 시중까지 했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플래티넘 수저. 그건 거의 예. 플래티넘. 금수저 이상이네요, 이 정도면. 그런데 다이아몬드. 오히려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할 만한 위치 아닌가요? 뭔가 다른 뚜렷한 또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뭐 애장왕 때는 시중을 지냈지만은
그 예자왕이 죽고 이제 그 다음에 헌덕왕대에 가서는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잠시 시중을 하긴 했지만은 아까 말한 그 웅천주 도독, 그 다음에 뭐 청주 도독 이런 것처럼 지방단으로만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앙의 요직에서는 아마 밀려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중 있다가 쭉 이렇게 지방으로 주로 이렇게 도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뭔가 어떤 좌천의 전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죠. 딱 보니까 진짜 그 정권 때 줄 잘못 써서 그러니까. 좌천된 느낌. 집사부 시중은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웅천주 도덕으로 가니까 도지사로 가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불만 요인. 국무총리 하다가 도지사라 가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네. 좌천이죠 이거는. 정계에서 밀린 분노가 이제 반란의 원인이라는 건데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라까지 새로 이게 만든다는 건 좀 극단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 밀려난 지도 지금 제법 됐어요, 세월이. 근데 원래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수록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누적되고 다져지고 하면서 칼을 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좀 새삼스럽지 않나요, 지금? 그래도 뭔가 언젠가는 불러주겠지 했는데 안 부르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부르고 이러다 보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김원창이 뭔가 이런 그 반란의 어떤 명분을 쌓을 수 있었던 그 대표적인 계기가 그 당시 왕이었던 헌덕왕이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을 해요. 그 헌덕왕 그 전의 왕이 그 애장왕인데 애장왕이 13살의 왕이 오르렀을 때 이 헌덕왕이 애장왕의 삼촌이 섭정을 하다가 자신이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애장왕을 죽이고요. 자신이 왕이 돼요. 누구 닮았죠? 많이 듣던 네, 많이 듣던 얘기죠. 딱 신랍한 휴양대. 김원창의 입장에서도 이 헌덕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지방으로 자천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김원창이 밀려났던 그 시주군과 같은 그런 요직에는 그 헌덕왕 자신의 그 친인척을 포진시키니까 이건 뭐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다시 불러줄 줄 알고 짐 안 풀고 이렇게 집 한쪽에다가 언제든 불러주면 바로 가야지 짐 안 풀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중앙에 갈 일이 없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 뭐 진짜 화날 만해요. KBS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말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당시의 왕이었던 헌덕왕이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왕인 사람도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다라는 이유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 자신이 신라에서 더 이상 왕이나 혹은 중앙에서 힘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장안국을 세우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원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김원창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체제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장보고예요. 장보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완도의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을 주름잡고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외교류편에서 살펴보았었죠. 그러면 이 장보고가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 네, 이 장보고는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진골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데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장보고의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왕한테. 그런데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장보고는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먼저 왕이 선수를 쳐서 자객을 보내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장보고의 난이 일어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진골귀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진골귀족이 되어서 기존 체제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골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육두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두품들은 자신들이 진골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장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왕이여 이것을 바꿔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도 하고 당나라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하지만 신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골품제를 바꾸기 전에는 신라를 바꾸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품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호족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육두품으로 최치원이 있어요. 최치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호족들은 지방에서 나 성주야, 나 장군이야 라고 하면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칠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으차. 자, 그러면 카메라에 보이나요? 호족은 지방에서 힘을 갖고 중앙에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지방에 내려간 진골귀족. 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김원창이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군인, 견훤이나 장고모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군인 출신이에요. 셋째, 촌주. 지금으로 말하면 동장이나 마을 이장님 같은 사람들인데 고향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왕건이 있고요. 네 번째로 도적들이 있어요. 이제 이따가 살펴볼 건데 일반 백성들도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적들이 되는데 그 도적들의 우두머리들이 힘을 키워서 호족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궁예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족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새로운 사상들, 호족들이 받아들인 사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풍수지리라고 써있는 거에 산과 강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풍수지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땅의 좋고 나쁨이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혹은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살펴볼 선종 스님들이 이 풍수지리에 굉장히 밝았거든요. 그리고 호족들은 이 풍수지리 사상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야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 이어서 이제 선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왼쪽은 이제 경을 잇는 것이니까 교종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은 참선을 나타낸 것이니까 선종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교종과 선종은 어떻게 달라요? 칠판으로 정리합니다. 짠! 교종과 선종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교종은 주로 왕과 귀족들 중심이에요. 왜요? 교종들은 주로 신라 중대, 앞서서 말한 거라면 무열왕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신라 중대라고 하거든요. 신라의 왕의 권한이 좀 잘 나갔던 시절에 들어온 게 교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왕과 귀족들이 많이 믿어요. 그런데 왕과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 문자, 그러니까 한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불경을 읽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한 불상이나 혹은 부처님의 사례를 담아두던 석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교종에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사리가 없는 석탑들도 나오지만, 반면에 선종은 백성들과 호족들이 많이 믿어요. 신라 하대, 그러니까 신라에서 조금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경을 강조하지 않아요. 교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계속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선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스님들, 그분들의 사리를 모신, 사리는 이제 화장하고 나오면 몸에서 나오는 구슬들을 가리키거든요. 그 사리들을 담아두던 승탑을 굉장히 발달시킵니다. 미술에서 조금 달라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앞서서 살펴본 호족이랑 육두품이랑 선종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풍수질이랑 이렇게 네 존재들이 한 세트가 돼서 후삼국을 열거나 혹은 이제 고려를 여는데 기여했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구나. 또 적고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들고 일어난 것은 세금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중앙에서도 세금을 많이 요구하고, 또 귀족들도 세금을 많이 요구하고, 호족들도 세금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당시의 신라에서는 세금을 한 사람이 안 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들한테 세금을 뜯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후삼국 지도가 이제 선생님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일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궁예와 견훤은 경상도 출신인데 각각 송악,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 그리고 지금의 전주, 광주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경상도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라를 세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각 백제와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썼구나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견훤은 경상도 출신이지만 전라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인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한편 궁예는 수십억 년 뒤에 오는 미륵 부처님들, 그 미륵 부처님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데 써먹었어요. 원래 미륵 부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관세음보살님하고 같이 그런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궁예는 그 미륵 부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데 써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는데 배경을 마련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실제 수업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할게요.